네, 안녕하십니까. 이제 드디어 녹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하는 것은 3주차 4월 1일 날 목요일 날을 4월 1일 날 목요일 맞죠? 30, 31, 4월 2일 날이 되나요? 자, 4월 2일 날 목요일을 위한 3주차 영상 75분짜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4월 2일 날 목요일 날을 위한 영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도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28페이지 중간부터 하는데 오늘은 드디어 연구 관련 자료들이라고 한 부분을 하도록 합니다. 여기 보면 이제 기본적으로 서양 고대사에 관련되어 있는 이런저런 자료들을 쭉 나열해 놨습니다. 여러분들 옆에 놓고 보시면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뭐가 있느냐 했을 때에 고대사, 자, 동양사, 한국사는 아니고 서양 고대사를 전체적으로 다 포함하는 인문서들, 개론서들이 있는데 이제 이게 어떤 게 있느냐 좀 소개를 해드리면, 자, 여기 보면 이제 전부 외국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설명 안 할 수가 없는데 여러분들 들으면서 필요한 것은 옆에다 대놓고 메모를 하는 게 좋을 겁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일일이 적어주고 할 수는 없고요. 이건 뭐 고민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이런 게 있다는 거 아는 정도지 이게 중요하다 이런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신경 너무 쓸 건 없습니다. 자, 먼저 보게 되면 이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사람 이름이 비르벨 라우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비르벨 라우어가 이제 사람 이름이 되는데요. 이라고 하는 그 사람의 이제 일반 이름, 써네임이 이제 요약이 돼서 이점 하고 나오겠죠. 그죠? 그런 다음에 이 가로 열고 가로 닫고 HG는 뭐냐면 이제 이 사람이 편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영어로 치면 ED가 되죠. 이 edited가 되는데 독일 말이기 때문에 헤라우스게게벤 해서 출판 대표를 말하는데, 비르벨라우어라는 사람이 직접 펴낸 책이다. 그래서 여기에 HG가 된다. 도구기 때문에 이제 하계라고 말하는데요. 그래서 제목이 바로 여기에 나오는 안티케가 제목이 되고, 옆에 나오는 것이 장소, 어디서 찍어냈냐? 뮌헨. 그리고 2004년도다. 이런 말입니다. 비르벨라우어가 써낸 책이 안티케, 한국말로 하면 고대란 말입니다. 이것이 있다 이 말. 2006년도에도 고대사에 관련된 책이 나오는데 완전히 대학생을 위한 개론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두 사람이 만들었네요. 블룸하고 볼터스라고 하는 두 사람이 만들었습니다. 이게 이제 제목이 뭐냐? 알테기시시테 슈투디르는, 자, 고대사를 공부한다는 것 이 말입니다. 알테기시시테 슈투디르는 뭡니까? The study of ancient history란 말입니다. 고대사를 공부한다는 것 이 말입니다. 자, 장소는 콘스탄츠. 그러고 난 다음에 2006년도. 또 뭐가 있냐면은 이제 그 만이라고 하는 사람, 이름 자체가 이제 만입니다. 영어로 하면 man, 사람이란 말인데 이게 패밀리 네임이 돼갖고 사람 이름이 됩니다. 만이라는 사람이 저자죠. 안티케라고 하는 책을 지었는데 이게 이제 제목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어지는 게 또 있죠. I'm führing in the Altertumswissenschaften. 자, 한국말로 직역을 하게 되면 고대학 개론 이 말입니다. 고대학 개론. 역사만 있는 게 아니라 고대에 관련된 다른 전공도 다 포함되는 거죠. 그래서 고대학 개론이라고 하는 책을 베를린에서 2008년도에 찍어냈다. 자, 그리고 이제 지금 얘기하는 게 전 세계적으로 아주 중요한 것, 서양 고대를 이해하는 기념비적인 저술, 캠브리지 Ancient History. 캠브리지 대학이 만드는 고대사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현재 14권 이상 나왔습니다. 수십 년간에 만들었고 아마 이 역사가 아주 오래됐을 겁니다. 그래서 필요하면 한 번씩 찍어내는데요. 이 고려대학교 도서관에도 중도간 7층에 가면 이게 13권까지는 나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캠브리지 Ancient History 해서 고대사에 관련된 모든 것이 다 나와 있는데 한 권당 한 1000페이지 가량 되는데 이게 14권 이상 있다. 그래서 굉장히 이게 고대학을 조목조목 잘 파헤치고 있는, 서양 고대사를 연구하려면 사람이 연구자라면 반드시 개인적으로 소장하는 것이 좋다. 그 정도로 중요한 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케임브리지 Ancient History. 물론 다음에 또 뭐가 있느냐? H.G. 게르케라고 하는 사람 이름이죠. 뭘 했느냐? 클라인의 게시시대 대 안티케. 자, 이게 무엇이냐? 자, 제가 한번 설명한 적 있는 것 같은데 바로
여기 있는 요 책이다. 클라인의 게시시대 대 안티케. 무슨 말이냐? 고대에 관한 작은 이야기. 이게 직역이. 그러면 서양 고대사 요약본 같은 그런 뜻이 있습니다. 별로 되지도 않아요. 230페이지밖에 안 되고 그림이나 도표가 많아서 실제 본문은 그만큼 더 줄어드는데 이게 이제 1999년도에 나왔고 지금까지도 독일어로 된 것 중에 서양 고대사를 내용은 적지만은 이 맥을 잘 잡아서 잘 소개한 것으로서는 압도적으로 중요한 책이에요. 저도 지금 번역하고 있는데요. 진척이 많이 됐습니다만 이 다 되면 이제 한국에 출판을 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하고 있는데 아주 중요한 책입니다. 다만 독일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독어를 모르는 사람은 접근하기 힘들죠. 그게 아쉬운데 그래서 이제 번역을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책이다. 또 동이라는 사람, 이 게르케하고 또 한 사람, 슈나이드라는 사람이 지었던 책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게시시대되어 안티케라고 하는 책인데 요 책이죠. 그죠? 게시시대되어 안티케 여기 보게 되면 한스 요하임 게르케, 헬무트 슈나이더 두 사람이 헤라우스 게게벤 두 사람이 쓴 게 아니고 쓴 사람은 수도 없이 많은데 두 사람이 대표 출판자라는 말입니다. 대표 이 사람당 수십 명이 조금씩 나눠서 저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되게 많은 사람이 썼는데 이 두 사람이 대표 출판자입니다. 이 이제 제가 갖고 있는 2013년도에 나온 책인데 이 책이 고대사 개론서입니다. 아주 잘 된 책이고 이것도 언젠가 번역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시간이 없어가지고 제가 엄두를 못 내겠습니다만 굉장히 중요한 이런 책들을 우리가 소개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 여기까지 얘기하려면 고대사 전체에 대한 그럼 여기는 그리스사도 있고 로마사도 있고 근동사도 있고 다 있는데 그러면 이제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그러면 그리스는 그리스대로 따로도 중요한 책이 있겠죠. 그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자, 그리스사로 넘어가면 그리스사만 독립적으로 잘 소개한 책이 뭐가 있느냐? 이렇게 되면 이제 에리히 바이아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인데 그레이시시 게시시대 인 그룬찌겐 담슈타트 1988 6하거나 아웃플라 하면 여섯 번째로 펴낸 거예요. 6판입니다. 6판. 그래서 바이아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은 기본적인 그리스 역사 이 말입니다. 한국말로 하면 기본적인 그리스 역사. 자, 두 번째 울리히 밀켄이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 그레히시 게시시대인 라문데어 알타 툼스비 게시시대 뮌헨 1962 그냥 노인젠 훈더 쯔바인 제히지시. 자, 빌켄의 이 저서를 한국말로 바꾸면 고대사라고 하는 틀에서 본 그리스사 이 조건이 있습니다. 고대사에서 본 그리스사 이 말입니다. 고대사에서 본 그리스사. 그 밑에 칼 율리우스 벨로흐라는 사람이 쓴 책은 뭐냐? 1967년도에 나왔는데 그레히시 게시시대라. 그런 다음에 피어 BD라고 하면 베데 하면은 네 권으로 되어 있다는 말이고 ND는 뭐냐? 나흐드룩이니까 이 사람이 당대에 쓴 게 후대에 나와서 다시 찍었다. 보통 죽고 난 다음에 나오는 걸 갖다가 나흐드룩이라고 그러는데요. 베를린에서 1967에 썼고 이 사람은 아주 옛날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훨씬 전에 썼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략 한 3개 정도를 우리가 소개할 수가 있겠다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도 우리가 이제 좀 더 보자면 로마사를 소개하고 있는 책도 무지막지하게 많다. 그래서 이제 로마사에 대해서는 뭐가 있느냐? 자, 29페이지에 가게 되면 알프레드 호이스라는 사람이 쓴 책이 있는데 이 일반적으로 로마사 전체를 소개하고 있는 레미시게 시시대 로마사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브라운슈바이크라는 데서 찍어내고 1960년대도 나오고 87년에도 나오고 유명한 테오도르 몬전 얘기했죠. 노벨 문학상을 수상했던 이 사람이 쓴 기념비적인 저서 19세기에 나왔어. 그러니까 출판 연도가 18, 54, 56이 이제 나오는데 레미시게 시시대 1, 2, 3가 있답니다. 최근에 우리나라 학자들이 독일어 원문에서 번역한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1, 2, 3을 번역한 제가 알고 있는데 몇 년 전에 나왔어요. 한국말로 나왔다는 거 기억하십시오. 자, 그리고 한스 폴크만이라는 사람이 쓴 그런 쥐게 되어 레미션 게슈시대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건 담슈타트에서 1982년도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도 강조했던 독일의 유명한 학자로서 대학생들을 위한 알기 쉽게 쓴 교재를 많이 만들어낸 사람이 칼 크리스트라는 사람인데 이분이 쓴 것이 뭐냐? 게시시대 되어 레미신 카이자자이트 폰 아우구스투스 비스주 콘스탄틴 뮌헨 노인젠 훈더 악툰 악지시
자, 이게 이제 한국말로 제목을 번역하면 그 아우구스투스에서부터 콘스탄티누스에 이르기까지 로마 제정기 역사 이 말입니다. 아우구스투스에서부터 콘스탄티누스에 이르는 로마 제정기의 역사. 그럼 언제부터냐? BC 27년부터 337년까지. 그죠? 기서기 337년이면 어떻게 돼요? 한 360년간의 역사를 다루고 있겠죠. 이런 책을 제가 눈으로 직접 본 적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로마사의 전체는 아니고 로마사에서 끝부분을 또 다룬 이게 부분적인 저술인데도 기념비적인 저술이 있어요. 이 기념비적인 저술이 고대 말의 바이블이라고 할 수 있는 존스라는 사람이 쓴 책이 있습니다. A.H.M. 존스가 The Later Roman Empire 로마 후기 역사란 말입니다. 이게 고대 말 로마사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284년부터 602년을 다뤘고 옥스포드에서 출판된 책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얘기한 게 로마사의 기념비적인 저술이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고요. 이걸 또 세부적으로 또 들어가서 정치사적으로만 봤을 때 제대로 잘 된 거 소개하자면 뭐가 있냐 하면 이게 볼프강 슐러라는 사람, 제가 귀국할 때 복사까지 해갖고 온 책인데 이 책 굉장히 쉽게 잘 되어 있는 책입니다. 그르히셰 게시시테 해갖고는 이제 OGG라고 하는 건 이제 그 출판사나 이제 지명을 이제 나타내는 것인데 이건 뭐 여러분 너무 모르셔도 되고요. 뮌헨에서 찍어냈는데 1991년에 나온 그리스사라고 하는 책이 있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한스 요하임 게르케가 쓴 책이 헬레니스무스라는 책인데 이걸 헬레니즘 시대만 다룬다. 즉 알렉산더 이후에서 클레오파트라가 망할 때까지 300년에 헬레니즘 속에서의 그리스사를 다루는 것이 헬레니스무스인데 이 그리스사라 그러면 안 되고 헬레니즘으로 번역을 해야 된다. 예, 번역은 헬레니즘으로 돼야 된다. 한국말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영어로 번역할 수밖에 없는데 헬레니스무스는 헬레니즘을 말하는 뮌헨에서 나온 책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베르너 달하임이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 이 책이 뭐냐면은 게시시테 데어 레미신 카이자차이트 로마 제정기의 역사 해갖고 나온 책이 있다. 기타 또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회사적인 거 있고 법률사적인 게 있고 경제사적인 게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나씩 보게 되면 프리츠 슈니츠라는 사람이 쓴 책이 뭐냐 그리스의 조치알게시시대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한국말로 하게 되면 뭐냐 그리스의 사회사라고 합니다. 부제가 나오죠. 옆에 폰데어 미케니신 비스줌 아우스강데어 클라지신 차이트. 자, 이게 무슨 말이냐? 미케네 시대부터 해서 고전기가 끝날 때까지 그리스의 사회사다 이 말입니다. 비스바덴에서 1981년도에 출판이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게자 알펠디라는 사람이 있는 거 여러분 아시겠죠? 지난 시간 소개했죠. 레미시 조치알게시 시대라 해서 나왔는데 이 책은 로마 사회사에서는 불후의 명저로서 손꼽히는 책입니다. 아주 중요한 책이고 저도 언젠가는 이걸 한번 번역을 해보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데 내용 자체가 아주 근조합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정확히 잘 알아야지 번역해도 효과가 있는데요. 사실 쉬운 건 아니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요켄 블라이히엔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저술한 것은 Die Verfassung der Römischen Republik 로마 공화국의 헌정사 이런 말이죠. 표파승이 헌법이란 말이죠. 로마의 공화국적 헌정사 이렇게 할 수 있어요. 헌정적 공화국 이렇게 말할 수 있죠. 1993년도. 자, 동일한 사람, 데어스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 사람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요켄 블라이헨이 또 하나 더 지었는데 표파승 und Sozialgeschichte der Römischen Kaiserzeit 로마 제정기의 헌정 및 사회사 이 말입니다. 자, 토마스 페커리라는 사람이 쓴 책이 있는데 뭐냐? 이게 Die Wirtschaft der griechischen römischen Antike 그리스 로마 고대의 경제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스 로마 고대의 경제. 다른 말하면 고대 그리스 로마의 경제. 자, 리샤르드 duncan 존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인데 영어로 하면 리처드란 말이고요. Structure and Scale in the Roman Economy 로마 경제의 구조와 규모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 이것이 캠브리지에서 나온 책. 이런 것들이 이제 경제적이거나 법제적이거나 사회사적인 부분적인 어스펙트를 반영하는 세부사를 저술한 주요한 저술들을 지금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또 다른 서양 고대를 이해하는 데 좋은 책이 뭐가 있느냐?
좀 더 소개하면은 유명한 사람이죠. 20세기 서양 고대사의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한 사람, 모지스 핀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원래 영어로 썼는데 어떻게 돼요? 독일어로 번역이 돼버렸죠. 그래서 원어를 소개하면 좋은데 저는 이제 이걸 독일어로 된 걸 가져왔는데 Die Griechen eine Einführung in ihre Geschichte und Zivilisation 그리스 사람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리스의 역사와 문명의 입문서 이 말입니다. 1983년에 번역이 돼서 독일어로 나온 것이죠. 자, 칼 크리스트는 뭘 썼느냐? Die Rema, eine Einführung in ihre Geschichte und Zivilisation. 그래서 로마인들 하고 난 다음에 로마의 역사와 문명에 대한 개론 이런 말이고요. 만프레드 클라우스라는 사람도 중요한 책을 썼는데 이건 이제 고대사 방법론입니다. 그래서 Einführung in die alte Geschichte. 그러니까 고대사 입문서라는 얘기죠. 입문서.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만프레드 클라우스는 학자로서도 아주 유명한 사람이에요. 자, 이런 것들이 있고, 자, 연구 방법론에 대한 것이 있는데 헤르만 뱅트슨이라는 사람, 뮌헨 대학교에서 오랫동안 재직하고 그 당시에 그리스와 로마사에 관련된 대학생을 위한 아주 스탠다드한 이 교과서를 저술했던 사람이죠. 이 사람이 Einführung in die alte Geschichte 서양 고대사 입문서를 갖다가 저술을 했습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이런저런 책들이 굉장히 계속 나오는데 하다가 시간이 모자라기 때문에 뭐 필요한 것만 좀 하도록 할 터인데 그 외에도 이제 많다라고 하는 연구 방법론 같은 거 한스 클로프트라는 사람도 있고 뭐 이런저런 사람들이 있는데 시간 관계상 좀 건너뛰고 그러나 기본 연구소라 해서 30페이지 중간쯤으로 가게 되면 한트 뷰히아 der Altertumswissenschaft 약자가 HDA 이렇게 나오는데요. 자, 여기도 이제 그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만 좀 알아두면 되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또 이런저런 책들이 있는데 이 책도 굉장히 중요한 책입니다. 이게 아주 이 책이 뭐냐면요. 여기 뱅트선이 나올 때에 헤르만 뱅트선 Grundriss der römischen Geschichte mit Quellenurkunde 해가지고 바로 이 책입니다. 여기.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Grundriss der römischen Geschichte 그러고 난 다음에 중간을 보면 뱅트선 저자가 나오죠. 이 책이 아주 중요한 책입니다. 이 책이 로마사의 대학생들을 위해서 만든 책인데 각 줄을 달아서 꼼꼼하게 이 출처가 어디서 나오는지 보세요. 예를 들어서 무작위로 제가 폈는데 여기까지가 본문이라 그러면 여기까지 본문이면 밑에 이렇게 각 주가 조그맣게 달려있어요. 이런 식으로 해갖고 꼼꼼하게 저술을 했다 이 말이에요. 로마사만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 책이 정말 한국말로 한번 번역하게 되면 서양 고대를 이해하는 데는 아주 중요한 그런 기능을 한다. 그런 다음에 유명한 알렉산드 데만트가 쓴 책, 이것도 기념비적인 저서 디 슈펫 안티케, 슈펫 안티케라고 얘기했죠. 고대 말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죠? 고대 말이라고 하는 저술을 했는데 1989년도에 초고가 나오고 그 이후에 여러 번 고쳐서 2007년도에도 두 번째 판이 나오고 이후에도 나오고 그래서 고대 말에 있어서는 기념비적인 저술입니다. 기념비적인. 저도 이걸 갖다 이제 번역을 한번 해보려고 그러는데 한 몇 년 정도 매달려야 됩니다. 아주 분량이 많은데요. 참 잘된 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은 서양 고대는 맞지만 이 핵심 고대가 아니고 주변부 지역, 뭐 페르시아나 이런 것들도 역사가 있단 말이에요. 리차드 프라이 같은 사람, 바로 밑에 내려가면 The History of Ancient Iran, 고대 이란의 역사 이런 책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이런 것들도 제가 직접 갖고 있기도 하고요. 이란에 대한 역사가 쭉 다 나오고 있다. 뭐 이런 것들도 있고
그리고 이제 불어로 된 책도 있는데요. 그죠? 이 에드와르드 빌이라는 사람, 윌이라는 사람이 유명한데요. Histoire politique du monde hellénistique. 자, 이게 이제 헬레니즘 세계의 정치사라고 하는 말인데 이거는 이제 한 꽤 오래됐습니다. 이 책이 나온 거는. 이 불어로도 굉장히 중요한 책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나 하기 위해서 일부러 한번 제가 소개를 해 봤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적으로 이제 저서 단행본들을 우리가 얘기를 했는데 그 외에 이제 사실은 연구하는데 정말 도움이 많이 되는 거는 용어 설명해 놓은 게 뭐예요? 이걸 갖다 엔시클로페디아를 백과사전이라고 그러죠. 백과사전. 이게 아주 역할이 크다 이 말이에요. 시간을 좀 걸리긴 하더라도 엔시클로페디아를 한번 소개를 했네. 엔시클로. 자, 엔시클로페디아를 백과사전이라고 그러는데 이 백과사전이 중요합니다. 엔시클로페디아. 백과사전. 그러니까 어떠한 용어를 갖다가 전문적으로 풀어서 설명하는 책이 필요합니다. 이거를 유럽 사람들은 19세기 말부터 깨닫고 그때부터 만들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연구 성과가 있어 지금 100년이 넘었는데 도서관마다 이제 모르는 게 나오면 그걸 가서 보면서 아, 사람이 이상하다. 독특한 사람 하나 나온다. 우리 같으면 모르니까 넘어가고 이게인데 그게 아니죠. 그거 보면 웬만한 사람 다 나오거든요. 그래갖고 설명이 뭐 짧든 길든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걸 보면서 이해를 해갖고 넘어가고 그런 것들이 있다 하는 것이. 그 대표적인 게 바로 파울리라고 하는 것이 독일에서 만든 유명한 그런 여긴 데어 클라이네 파울리라고 그러는데 이 파울리라고 하는 게 백과사전으로 전형적으로 유명한 것이다. 그런 얘기는 백과사전이 있어야지 용어를 갖다 이해를 할 수가 있다. 그런 특히 레알 엔시클로피디라 31페이지에 가게 되면 나와요. 예?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서양 고대에 관련되어 있는 그 모든 용어에 대한 설명이 다 나와요. 이걸 만드는데 걸린 시간이 거의 100년입니다. 독일에서. 20세기 초에 기획해서 2차 대전 때 좀 쉬었다가 세월이 흘러서 계속 또 작업을 하다가 재정 지원 안 될 때 또 쉬었다가 해갖고 끝끝내 끝까지 만들어낸 것. 그래서 여기에 이제 책 한 권이 뭐 기본이 1000페이지, 2000페이지고 이런 책이 100권 이상 있어요. 그러면 여기 웬만한 용어가 다 나오죠. 그죠? 특히 유명한 사람, 우리가 말하는 뭐 옥타비아누스 이런 사람은 설명이 얼마나 많이 나오겠습니까? 그 사람 관련된 거 다 하다 보니까 뭐 어떤 거는 뭐 수백 페이지 나오는 거, 용어 하나에. 이를 잡듯이 다 뒤져갖고 그 용어에 대한 정보를 줄 수 있는 데까지 다 주는 거. 이 백과사전. 이 작업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예전에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이걸 우리나라 용역을 들여가지고 서양 사람 해놓은 걸 번역이라도 하면 좋겠는데 만약 예산만 많다면 전문가 100명, 200명, 300명 들여갖고 10년, 20년 계획 세우면 서양 사람 해놓은 걸 갖다가 번역이라도 할 수 있을 텐데 뭐 이런 생각도 해봤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공부하기 너무 편해지는 거예요. 그것만 갖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엄청나게 수월할 수가 있는데. 자, 그래서 이 레알 엔시클로피디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나 레알 렉시콘 für Antike und Christentum 약자가 RAC 독일 말로 하면은 이게 독일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RAC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그러니까 앞대가리를 다 땄죠, 그죠? 고대와 기독교를 위한 백과사전 이 말입니다. 실제로 도서관에서 본 적이 있는데 이것도 막대하게 두껍습니다. 엄청나게 두꺼워서 기독교 관련돼 있는 설명 웬만한 용어가 다 들어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하나 있으면 공부하기가 엄청나게 수월하다. 그러고 난 다음에 또 레알 렉시콘 대학 게르마니신 알타툼스 군대 이 줄여서 이제 RGA 이러죠. 게르만에 관련돼 있는 고대 자료 백과사전 이런 말이고요. 렉시콘 대학 미텔 알타스 하게 되면 중세 백과사전 중세도 있고요. 렉시콘 대학 테올로기온 키르시에 신학과 교회 백과사전 약자 LTHK LTHK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예요? Die Religion in Geschichte und Gegenwart RGG RGG라고 하는데요. 역사와 현재 속에서의 종교라고 하는 그런 백과사전도 있다 이 말이에요. 뭐 나머지는 뭐 이런 거 있다는 것만 알아두시고 이런 식으로 백과사전을 동원해야지 우리가
그게 해당되는 지식을 이해를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많은 수고와 노력을 갖다가 다 경주를 해야 된다 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잘 깨닫고 이해를 해야 되는 그런 것이다 하는 그런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하라고 제가 일일이 다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전공을 이해하기 위한 책도 필요하죠. 그죠? 전공을 이해하는 책도.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 이제 지도 같은 게 나오는데 지도는 보통 서양 사람들이 아틀라스란 말을 많이 쓰고 있는데, 그죠? 아틀라스. 그래가지고 이제 데테파우, 아틀라스, 벨트게시시대 세계사를 위한 지도, 뭐 이런 거요. 이런 것들이 있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베스트만이 펴낸 것은 그로사 아틀라스 대 벨트게시시대 세계사 대지도 이 말입니다. 대지도. 뭐 그 외에도 그죠. 이런저런 비지도로 볼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이해를 돕기 위해 가지고 제가 잠시 그걸 가지고 오면 말이죠. 저도 이게 독일에서 이제 사갖고 온 건데 이게 아틀라스인데 말이죠. 최신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제목이 나오죠. Historische Atlas der Antiken Welt. 그래서 고대 세계의 역사 지도 이런 말입니다. 역사를 축으로 한 지도가 있죠. 지도도 여러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역사를 축으로 하는 게 있고 문화를 축으로 하는 것도 있는데 이게 역사 지도거든요. 그래서 이게 독일에서 만들어낸 건데 일단은 이 상세하게 보기 위해서 사이즈가 크다는 데 이제 의미가 있겠죠. 그죠? 보통 책이 이 요만한 거라면 이 두 개를 대비하면 어떻게 돼요? 사이즈 차이가 많이 나죠. 그죠? 거의 뭐 2배 가까이 되는 사이즈를 갖고 막. 그래서 여기 보면은 고대 원시 시대부터 언제까지 중세에 이르도록 그 역사에 관련된 걸 갖다가 지도가 다 나오는 게 이렇게 다 나오기 때문에. 그러면 처음에 보면은 고대사의 주된 지역이 딱 지중해 지역이 나오면서 시작되죠. 그죠? 그래갖고 이런 것을 갖다 다 설명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게 이제 잘 되기 때문에 지금 연구하는데 도움을 많이 받고 있고 체제가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체제가 잘 되어 있고 이거 만들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시간과 노력이 다 들어야 되거든요. 딱 보게 되면 이거 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죠. 한쪽은 설명이고 한쪽은 지도죠. 그죠? 이렇게 지도만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설명과 지도가 같이 이렇게 긴밀하게 형성이 되어 있는 그런 것들이다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걸 갖다가 한번 입체적으로 제시를 해야지 이해하기 좋기 때문에 잠시 한번 들고 설명을 해본 것이다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갈수록 우리는 이제 공부를 갖다 전문적으로 제대로 입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많은 수단과 노력이 다 동원돼. 그러니까 공부를 잘하려면 방법이 뭐냐? 일단 많은 노력을 해서 자기가 많은 자료를 갖고 있어야 돼. 그보다 더 중요한 거. 어디에 뭐가 있는지를 빠꼼하게 잘 아는 것. 이게 정보력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예전에는 이제 인터넷이 없을 때는 정보가 달리 있을 수가 없어요. 뻔한 얘기이기 때문에 손발이 김이 나면 움직이면 빨리 찾아내는데 요새는 그게 아니고 외부로 있는 거 있고 실물이 있고 종류별로 다 잘 알고 있어요. 정보를 어떻게 이해하고 그걸 빨리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있느냐 여기에서 쉽게 말해서 공부의 속도가 나오고 성과가 나오고 깊이가 나오고 질적 능력이 나온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잘 하는 것이 중요해요. 오늘날 대학생도 마찬가지인 게 그냥 머리가 좋아가지고 생각을 잘해가지고 뭐 글을 잘 쓴다. 이게 다 옛날 얘기. 이거 바탕 위에 이 정보가 어디서 어떻게 자기 걸로 만드는지에 대한 많은 노력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축적한 노하우, 기술 능력이 있으면 이게 유리하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늘 촉각을 곤두세우고 정보가 어디서 나를 향해 웃음 짓고 있는 것입니다. 존재하고 있냐 여기에 대한 깊은 성찰과 묵상과 수많은 사람들이 얘기할 때 귀담아 들어야 돼. 아 이게 어디에 뭐가 있단 말이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 정보력이 굉장히 중요하다. 자 여기까지 이제 지도 같은 걸 좀 얘기를 했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단행본 했다가 또 이제 백과사전 했다가 지도책 했다가 이제 뭐예요? 이제 뭐가 있냐면 꼬박꼬박
주기마다 나오는 이걸 뭐예요? 정기 간행물이라고 그러죠. 다른 말로 학술지라고 그러는데 이런 게 뭐가 있는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고려대학교 도서관에 이제 귀국해갖고 들어오면서 자주 가서 보죠. 뭐 내가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뭐가 있는지 찾으러도 많이 가는데 저도 이제 많이 놀란 게 그 사이 우리나라에서 많은 노력을 해서 대학 도서관들이 잘 구축이 돼서 우리가 과연 이런 게 있을까 하는데 자주 있거든요. 그래서 놀라운 거죠. 그 사이에 2000년대 넘어오면서 인터넷 기술, 그러나 정보를 공유하면서 우리나라가 엄청나게 그렇게 세계화에 부응하고 따라가려고 노력한 모습들을 이제 많이 보게 되는데 저도 이 옛날에는 꿈도 못 꿀 그런 잡지들이 꽂혀 있는 거 하다못해 온라인으로 이렇게 수집되어 있는 거 보고 많이 놀랐단 말이죠. 그죠? 여러분들도 공부하는 게 갈수록 조금씩은 좋아진다. 물론 우리나라 상황이라고 하는 게 서양학이 약하기 때문에 그래 봤자 뭐 서구에 비하면 굉장히 처져 있는 건 사실이지만은 희망을 좀 가질 수 있는 거지 그런 쪽에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도서관에서 뭔가 생산적으로 노력하는 모습들은 굉장히 고무적인 현상이다. 뭐 대학 도서관이 다 그렇고 특히 잘 돼 있는 것이 여러분 몸담고 있는 이 고려대학교 도서관이 굉장히 그런데 마인드 자체가 굉장히 앞서가고 있어요. 잘 돼 있다는 것을 제가 체감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 속에서 이제 좀 얘기를 해보면은 이 히스토리세 사이트 슈립 줄임말로 이제 하제트라는데 하제트 HGG라는데 이게 이제 오래된 거죠. 이게 거의 200년 돼 가는데 19세기 중반에 나온 잡지인데 전 세계적으로 그 권위를 인정받는 잡지죠. 역사 학보 이렇게 볼 수 있겠죠. 히스토리세 사이트 슈립트라고 하는 게 있다. 그러고 난 다음에 Geschichte in Wissenschaft und Unterricht 줄여서 개배우라고 그러는데 학문과 수업 속에서의 역사. 제가 봤을 때 이건 말입니다. 대학 교수들하고 현장에서 역사 가르치는 이 교사들을 위해서 만든 그런 잡지인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오랫동안 이런 잡지가 있는 걸 몰랐는데 제 지도 교수 되시는 분이 여기 논문 하나 낸 걸 보고 이게 어디 나왔는가 보니까 이렇게 개배우에서 나왔다는 거죠. 그렇게 봤으니까 이런 잡지도 있었구나 하는 걸 제가 이제 알게 됐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유명한 잡지 히스토리에 짜여서 슈립하고 이제 괴를 같이 하는 잡지인데 히스토리아라고 하는 잡지가 있습니다. 히스토리아. 이것도 독일 잡지인데요. 자, 이것도 굉장히 권위와 역사를 인정받고 있는 잡지. 저도 2년 전에 말입니다. 여기 이제 투고를 하기 위해서 논문을 하나 쓰기 위해 갖고 이곳에 이제 편집장으로 일하고 있는 그 담당자하고 오랫동안 이제 뭐라 그럽니까 이메일 주고 받으면서 정보를 얻으려고 했던 그런 기억이 많이 납니다. 그래서 저한테 이제 겁을 많이 주는 게 뭐냐면 우리한테 논문 투고하는 거는 반가운 일이지만 함부로 생각할 게 아니고 여기에 와서 논문을 통과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당신이 갖고 있는 그 논문이 구성 요소들, 자격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를 많이 생각을 하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논문이 새로운 것이냐, 그리고 자기 고유한 아이디어로서 계속 꾸려져 나가는 것이냐, 그러나 기존에 있는 것을 어떻게 발전시키는 그런 요소들을 담고 있는 것이냐. 그게 기본적으로 돼야지 쉽게 말해서 논문을 썼다고 할 수 있다라고 강조하는 걸 보고, 물론 뭐 뻔한 얘기 아닙니까? 그건 뭐 서양에서 다 교육할 때 하는 얘기지만은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 별로 저게 뭐 논문이 새로운 거 없는 것 같은데 하더라도 심사를 거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투고해서 성공해서 실린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그 독창성, 오리지널리티라고 하는 것은 인정을 받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논문을 하나 써서 낸다라고 하는 것이 특히 서양의 어떤 그 눈높이를 맞춘다는 것은 얼마나 힘든 것이냐 하는 것을 갖다가 알 수 있죠. 그래서 히스토리아는 굉장히 저명한 뭐 우리가 모든 뭐 이렇게 잡지라고 해갖고 다 뭐 비슷비슷한 건 아닙니다. 이 역사가 다르고 수준이 다르고 결정적으로 그 학회지에 가담해 있는 임원이 누구냐가 어마어마하게 다를 수 있어요. 엄청난 고퀄리티를 지닌 사람들만 모여있는 집단이면요. 논문을 써갖고 통과된다는 게 어마어마하게 힘들고요. 그리고 논문 하나 들어오는 게 이제 반갑고 그리운 학술지는 어떻게 그만큼 쉬운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 학술지마다 이 전통이 다르고 내력이 다르고 캐릭터가 굉장히 다르다는 것도 우리가 알아둬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근데 히스토리가 굉장히 중요한 잡지고 근데 이게 고려대학교 가면요. 저도 놀랐는데 제가 주로 앉아서 이제 이렇게 일 보는 데가 있는데요. 그 중도관에 가면 이제
계단 올라와서 이제 2층인지 3층인지 그죠? 그래서 이제 엘리베이터 처음 서는 데 있잖아요. 거기 들어가면 이제 열람실에서 제1 자료실이라고 해갖고 거기 들어가면 왼쪽으로 딱 꺾으면은 이렇게 저렇게 해외 잡지 꽂혀 있는데 여기 가면 이게 꽂혀 있어요. 히스토리아가. 항상 이 게시하는 거는 최근 나온 거 몇 점만 딱 나와 있고 나머지는 경우에 따라서 없고요. 온라인에 들어있는 게 실물로 없고 온라인에 있는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은데 이게 딱 있는 거 보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고대가 봤을 때도 이런 잡지는 꼭 갖고 싶은 거죠. 왜? 세계적으로 중요한 잡지이기 때문에 저도 이제 그걸 많이 이렇게 눈으로도 보면서 그걸 하는 거죠. 요즘 경향이 어떻게 돼 나오고 또 궁금한 거는 이게 형식이 있어요. 포맷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포맷은 이런 식으로 써야 되니까 내가 만약에 여기 쓰고 싶으면 뭘 참고를 해야 되겠다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뭐 굳이 이런 것까지 지금 알 수 있는 그런 단계의 공부는 아닙니다. 역사학을 하지만 아직 학부생 대학교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공부를 깊이 하면 대학원도 가고 나중에 세월이 지나면 이 피할 수 없는 거예요. 오늘날에는 우리나라에서 지금 그 요구사항이 너무 많아가지고 우리나라의 학자들도 자꾸 해외의 중요한 학술지에다 논문을 써서 그 업적을 갖다가 입증을 하라고 자꾸 이제 강요를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걸 많이 쓰려고 다들 노력을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중요한 많은 시행착오가 필요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길을 갖다 감당할 수 있는 본인의 능력이 되는지도 잘 봐야 된다라고 그 얘기를 이제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히스토리아 다음에 이제 김나지움도 유명한 잡지인데 이것도 독일 잡지입니다. 독일 잡지인데 여기 주로 고대의 문화와 교육에 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요거는 이제 언어학 쪽 계열 사람들이 많이 보는 잡지이고 실제로 제가 이 잡지가 어떻게 생겼는지 본 적이 있죠. 유럽에 나가면 대학 도서관에 그러니까 이제 고전학과나 아니면 서양 고대사학과에 가게 되면 반드시 꽂혀 있게 됩니다. 아주 중요한 잡지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역사가 오래돼가지고 이것만 꽂혀 있는데 이 몇 줄이 있어요. 쭉 이쪽 책꽂이 건너쪽 이게 수십 년간에 있는 게 다 꽂혀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이제 공간 문제도 있고 그래가지고 이거 이제 몇 점만 실물로 갖다 놓고 나머지는 이제 운 좋으면 외부로 돌려놓고 안 되면 그냥 없는 거고 외부로 돌리는 것도 공짜가 절대로 아니에요. 해외에서 싸지만 실물에 비해서 싸지만 돈 주고 사갖고 와야 되기 때문에 돈이 있어야 사갖고 오는 거죠. 그죠? 근데 이제 독일 같으면 자기 나라 거기 때문에 이게 나오면은 자기 나라에서 빨리 우편 배달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자기 도서관에 받아서 꽂아놓기 때문에 웬만한 거는 현장에 가면 다 있습니다. 그런 이 잡지 하나도 엄청난 역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잡지 하나가 다 통과하고 그 다음 잡지 나올 때까지 이렇게 긴 역사의 흐름을 갖다가 동시에 공감각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해외에 한번 유학 가볼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 뭐 단기간이라도 한번 가보는 게 좋습니다. 도서관에 가서 그 어떤 그 도서관이 풍기는 이 풍치 거기에서 무엇을 만든 이 도서관의 기본이 200년 300년 된 도서관입니다. 그러면 그 2, 300년 동안 흘러왔던 이 공부라고 하는 거 그런 다음에 연구 업적이라고 하는 게 축적이 되어 있고 공부하는 풍이 있죠. 그죠? 이 정신적인 어떤 느낌 이런 것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들어가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잡스러운 생각이야. 한국말로 하면 영험하다 영험해. 우리가 이제 그 명산 그죠? 지리산 꼭대기 백두산 꼭대기 가면 느낌이 어때요? 좀 거룩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느낌이 오래된 도서관에는 팍팍 풍기는 거죠. 그 자체를 즐길 수 있는 것만 하더라도 그 도서관에 간 값어치가 충분히 나온다. 김나지움 아주 중요한 그런 잡지. 원래 뜻은 체육관이라는 뜻이죠. 그죠? 김나지움. 그러다가 이게 결국 나중에는 뜻이 다른 데로 바뀌어서 중학교, 고등학교를 합친 개념, 김나지움. 어떤 김나지움이나 모든 게 다 된 게 아니고 학문적으로 공부하는 중고생들을 가르치는 우리로 치면 인문계 학교를 갖다가 독일말로 김나지움이에요. 그럼 시력계는 뭐냐면 레알 슐레나 뭐 다른 표현이 있다 이 말이에요. 뭐 아니면 하up트 슐레나 해갖고 주로 기술을 배우는 대학을 가도 되고 안 가도 되고. 근데 김나지움 나오면 대부분 학교를 대학을 가는 거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편제가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김나지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여기서는 그런 말이 아니고 그냥 잡지 이름이 김나지움이에요. 김나지움. 김나지움은 교육을 상징하니까. 자, 그 키론이라고 하는 잡지도 있는데 요거는 주로 이제 역사에 대한 것을 주로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독일에서도 아주 저명한 역사 관련 잡지고 전 세계적인 명성을 갖고 있고요. 지금 이게 우리나라에서 이제 흠모하고 사랑하는 그 좀 학계에서는 이게 하나의 뭐라 그러면 유행어처럼 되어버렸는데 해외 학술지 인정해갖고 A&HCI라고 있습니다. 인문 예술계의 세계적으로 잘 된 것을
골라서 따로 뽑아 놓은 게 있어요. 최근 기준으로 1844개의 인문계 이제 우수 학술지가 있는데 여기에 이제 들어가는 이 학술지고 뭐 위에 지금 얘기한 건 다 들어갑니다만 이 키론이 굉장히 중요하다. 여기까지 하면 40분 됐습니다. 그럼 잠시 쉬었다가 이어서 나머지 한 35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